자, 해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부여를 세운 분이 바로 해모수인데요. 대부여 다음에 이제 북부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47세 고려가 단군이 마침내 이제 제의를 버리시고 산으로 들어가 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오가가 6년 동안 이제 공화정 시대를 겪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통치자가 잠시 공석이 돼버린 그런 기간이 딱 6년입니다. 이때인데요. 자, 제28년 기사년, 이건 이제 해모수께서 이제 북부여를 세우시고 8년이 되는 그 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32년에 임금께서 옛 수도에 가서 이제 개원이죠. 대부의 수도였던 오가를 설득하시니 오가가 드디어 공화정을 철폐했다. 이때 나라 사람들이 단군으로 추대하여 봤더니 이분이 바로 북부여의 시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사망강경제였다가 진안이 대부여로 바뀌게 되고요. 삼조선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번화는 번조선이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북부여의 건국연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군세기에 보면은 그 임술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39년에 북부여가 건국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공유사를 보면은 그게 아니고 전한서라고 하는 책에 선제신작 3년 임술년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기원전 59년입니다. 그래서 북부여기는 기원전 239년이고 상공유사는 59년인데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북부의 건국연대가 언제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군조선 다음에 그 단군을 계승한 국가가 어디냐를 따져보려면 이 건국연대를 알아야 되는데 건국연대가 지금은 이 기원전 59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사마천의 사기나 여러 가지 중국 문헌에 부여라고 하는 이름이 적어도 기원전 3세기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국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북부여기의 건국연대를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북부의 건국연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광개토대왕 릉비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릉비를 보면은 광개토대왕은 환지 17세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조로부터 17세 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개토대왕은 실제로는 그 13대 손입니다. 주몽의 13대 손인데 그 앞에 4대가 더 있다는 거죠. 그 4대가 누구냐? 바로 북부의 시조인 해모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4대를 한 세대를 보통 25년 내지 30년으로 보는데요. 25년이든 30년이든 보면은 적어도 북부여 해모수가 이 건국을 했던 때는 기원전 178년 이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증 근거는 뭐냐면 이 신당서에 나와 있는 고구려 비기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가온충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 비기에 보면 80 먹은 노 장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900년이 된 후에 멸망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이 바로 고구려가 건국된 지 900년째 되는 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는 668년입니다. 그런데 900년 전이라고 하면은 기원전 232년이 돼서 북부여기에서 말하는 임술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한데요. 이 상공유사의 고기와 단군본기라고 해서 제왕기에 나와 있는 단군본기라고 하는 우리 고유 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다 보면은 자, 상공유사 고기에서는요, 이 단군조선의 건국연대를 경인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기원전 2371년이라고 하는데요. 제왕기에서는 단군의 영년을 뭐라고 하냐면 전조선, 단군이 다스렸던 전조선이 1048년이고 공백기 164년 후에 기자가 와서 후조선을 92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돼 있는데 그 횟수를 더하면 21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인년부터 2140년이 흐른 때가 언제냐? 바로 기사년, 기원전 232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술년은 239년이고요. 기사년은 232년인데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 상공유사에 나와 있는 고기에서는 북부여 건국연대를
239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기록이었던 고구려 비기에서는 기사년 232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록이 서로 사실은 혼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여기 만이 이것을 239년은 북부여가 건국된 해이고 232년은 단군으로 추대된 해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건국해와 단군으로 추대된 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연대가 각기 다른 기록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모스 단군까지 이제 즉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해모스란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모스 하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보면은 3명의 해모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북부여 시조 천재 해모수가 있고요. 북부의 옛도읍을 차지한 천재자 해모수가 있고 또 유화 부인과 이제 사통을 했다라고 하는 또 천재자 해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해모수는 각기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북부여 시조 해모수는 자칭 이름을 해모수라 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해부루가 다스리고 있던 동부여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해모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몽의 부친 유화와 이제 사통을 했다라고 하는 또 해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해모수가 있다라는 것은 해모수가 이름이 아니라 단군처럼 북부여 통치자의 호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을 이름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호칭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것처럼 해모수도 북부여의 단군, 북부여의 대통령, 북부여의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모수의 말 뜻에 대해서 이 해 머스메다, 그래서 해의 아들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천자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모수의 이름을 역사학자들이 좀 오역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해모수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 대부분이. 그래서 이 해모수가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다라는 건 그 표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박병섭, 박병원 이 형제 그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이 민족사학자들은 이 해모수가 이 호칭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현재의 주류학계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했고 아직은 그냥 이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루도 3명의 부루가 있습니다. 단군왕광의 태자인 부루가 있고요. 부루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의 손자였던 이 색불로 단군도 실제로는 부루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해모수의 태자, 쉽게 얘기하면 이 동부여로 이렇게 천도를 한 해부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루가 다 똑같죠. 그래서 단군왕광의 태자는 그냥 부루라고 돼 있고요. 고등의 손자는 이 고라는 말, 이 성과 색이라는 성과 같은 뜻입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이 실제로는 부루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해모수의 태자는 해라는 것을 이제 성처럼 여겼기 때문에 해부루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원래는 불을 뜻한다라고 해서 고대의 불은 해의 분신이기 때문에 해의 분신이다. 그래서 해의 아들이다라는 뜻으로 이 부루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위서열전의 고구려 편을 보면은 이 주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몽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의 아들이요. 그래서 해의 아들이라는 말은 천자라는 말이고 또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해부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